네, 화제의 프로그램 여도운의 주식 이야기 여의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제가 많은 것 같긴 해요. 계속해서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주식들만 얘기하다 보니까 화제가 저절로 되지 않나 싶은데 화제는 조심하시고요. 시장이 화제가 되는 이슈는 여도운의 주식 이야기에서 열심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즘에 주식 투자하시면서 이런 고민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보시죠. 박자가 떠오르긴 한데 노래 부르면 또 우리 PD님 뭐라고 하니까 그냥 얌전히 읽어보겠습니다. 코스피로 갈까요? 코스닥으로 갈까요? 차라리 미국으로 갈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시점에서 미국으로 이미 서학개미분들 많이 이민을 가셨다라고 하지만 이거 미국이 밤사이에 좀 이렇게 빅테크 줄이 흔들리는 거 보니까 다시 국정으로 넘어야 하나? 근데 국정 들여다보니까 이거 내가 사도 되나? 국정도 신고가네? 이런 생각을 들게 하죠. 최근에 개인들의 매수세를 보니까요. 또 어저께 신고가가 지수 기준으로 코스피가 2,896선이 가장 높은 가격이었습니다. 지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곧버스라고 하죠. 인버스 2배짜리에 대한 ETF의 개인 매수세가 단기적으로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의주에서는 과연 지금 시점에서 어느 정도의 확률로 우리가 어느 시장을 택해야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료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오르긴 올랐는데, 국장도 오르긴 올랐는데 내가 선뜻 사려니 좀 무섭다라는 겁니다. 지난 2024년 지금까지의 월별 대기 자금의 현황을 보면요, 우리 시장에서도 계속해서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이런 투자 예탁금이나 CMA 잔고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CMA 잔고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증가 추세, 그렇게 폭이 크진 않지만 증가 추세를 밟고 있고요. 투자자 예탁금 같은 경우에도 지난 7월 초에 58조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이제 지수가 자꾸 신고가 경신하고 2,800 넘어서고 하다 보니까 그 단기간에 한 5조 원의 자금이 사라졌습니다. 증시 예탁금 7월 초 58조 돌파 후 감소. 그런데 그 단기간의 감소폭이 5조 원 규모니까 꽤 큰 거죠. 서학개미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보관액은 같은 기간 쭉 보면은요, 올해 126조까지 집계가 되면서 최고치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만큼 관심이 많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머니네버슬립도 많이들 보시는 것 같습니다. 1년 사이에 32%의 투자 자금들이 증가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증시, K증시 못 믿겠다. 그러니까 국내 투자자들이 K증시를 못 믿겠다라는 거고요. 또 외국인의 또 시각은 다릅니다. 국내 주식을 지금 역대 최고로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국내 주식을 다 산다라고는 볼 수 없겠지만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금융주 그리고 밸류 관련한 그런 지주사들에 대한 매수세가 나오고 자동차주에 대한 매수세가 나오고 하지만 그래도 외국인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나가는 거 이게 맞나? 이래도 되나? 라는 그런 생각을 들게 합니다. 다음 자료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외국인이 올해 상반기만 한 23조 가까이 샀어요. 외국인의 수급의 방향에 맞춰서 내가 같이 따라가는 것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법도 하죠. 왜냐하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거의 손해를 보지 않거든요. 쭉 추세를 보면은 지금까지의 외국인의 순매수 동향도요, 사실 2월 들어서면서 가장 높았고 좀 줄어들었어요. 그러면서 외국인 자금 더 안 들어오네 싶었는데 6월 들어서면서 또 달라졌습니다. 7월에도 좀 매수 기조를 이어가고 있고요. 이런 외국인의 흐름을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다시 한 번 더 매력적인, 한 번 더 올 초에 있었던 그런 매력적인 구간으로 올라올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개인 같은 경우에는 단기 수익률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들이 조금 더 강하고 그래서 이제 해외 증시의 최근에 상승폭이 워낙에 크다 보니까 미국으로 많이들 이민을 가십니다. 투자 이민이요. 그런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저평가 주식을 찾는 경향들이 강했고 그래서 이제 국내 시장을 상대적인 저평가 메리트가 있는 나라다. 특히나 이제 종목들도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해서 다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겁니다. 지금 유인책들이 되게 많아요. 금리 인하하게 되면 여기에 따른 메리트, 금투세 유예 부분 어떻게 결론이 날진 모르지만 이 부분도 있고요. 비과세 등의 유인책을 계속해서 제공을 하면서 이런 수급의 유입으로 인해서 하반기 지금 2,900은 금방 달성을 할 것 같고 2,900 받고 레벨업 그러니까 앞
앞자리가 아예 3으로 바뀌는 그런 시장을 예견하는 증권가들도 많습니다. 얼마나 시장이 오를까를 7월 한 달로만 놓고 보면은 코스피 예상 밴드 4개 증권사에서 내놓은 코스피 예상 밴드 관심 업종을 정리를 한 차트인데요. KB증권 같은 경우에는 2,660에서 밴드가 굉장히 폭이 넓네요. 2,940선까지를 7월 예상을 하고 있고요. 대신증권은 고점을 2,900으로, 키움증권도 2,870, 한국투자증권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2,850을 보고 있습니다. 평균을 내봐도 일단은 2,900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각 증권사별로 관심 업종을 보면은 반도체와 기계, KB증권에서 꼽았고, 대신증권은 기계나 중국 소비주 그리고 저PBR주로 꼽았고요. 키움증권에서는 반도체, IT 하드웨어, 음식료, 조선 디스플레이, 그리고 한국투자증권에서도 반도체, 방산, 음식료, 자동차. 여기 보면은 그동안에 올랐던 종목도 있지만 최근에 다시 한번 부각이 되고 있는 종목군들을 여러분들도 발견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제죠. 코스피가 다시 한번 연고점을 갱신하면서 랠리를 지속하고 있고, 그런데 오늘은 사실 아쉽게도 사이에 이제 반도체주들이 하락하다 보니까 동시효과 상황에서는 반도체 움직임 때문에 지수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7월이 사실 시장이 계속 좋았대요. 그걸 보면은 지금 7월 달, 8월 달 되면 또 휴가를 떠나는 그런 수요가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걸 반대로 생각했거든요. 휴가 떠나기 전에는 시장 상황이 내가 휴가 갔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팔고 가자라는 심리가 많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주식을 미리 매수해 두고 가는 그러한 수급도 유입된다라는 그런 분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1980년대부터 지금 7월 평균의 상승률을 보면요. 2.2% 올랐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 올라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역사적으로 7월에는 시장이 항상 좋았다로 해석을 볼 수 있겠고 지금 시장의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는 12개월 선행 EPS도 287포인트로 올라갔고 PR도 지금 10배 초반 수준이기 때문에 시장 지금 올라오긴 했어도 여전히 매력적으로 살만한 그런 구간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계속 투자자분들께 던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썸머 랠리에 대한 기대감을 받고 연말까지 투자를 본다면 과연 어떤 시장을 골라야 할까요? 지금 최근에 지수가 3,305포인트 선까지 올랐던 그 시기 여러분 기억하세요? 2021년 7월 6일이었습니다. 이때가 지수가 3,300선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고를 기록했는데 과연 지금 7월 시장에는 코스피 시총이 역대치라고 하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죠? 이게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신규 상장하고 유상증자로 시장이 커지긴 했는데 늘어난 주식 수만큼 주가가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지수의 차이가 이렇게 나도 지금 시총이 역대 최대라는 그런 해석입니다. ETF 설정액 증가함을 봐도 우리 시장에 대해서 기대감이 조금씩 더 올라오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 지금 보면은 단기적으로 개인의 인버스 투자가 많이 늘어나고는 있다라고 하지만 코덱스 200 같은 지수에 투자하는 그런 국내 주식형 ETF로도 자금이 많이 몰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물론 저 자금이 단기성일지 중장기적으로 들어오는 걸지는 우리가 그 성격은 알 수는 없지만 코스피, 코스닥 그리고 미국을 세 개 투자처를 놓고 봤을 때 그래도 지금 시점에서는 코스피 쪽의 매력을 자꾸만 어필하고 있는 것을 저는 느끼는데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세 개 중에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지 또 댓글창을 통해서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도온의 주식 이야기 오늘은 여러분께 세 가지 선택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